오늘은 그 중학교 이제 과정 1학년에 나오는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유형별로 몇 개 이제 문제를 제가 적어서 저희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카페에 가서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문제들을 바로 푸는 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 방정식 활용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정식 활용이다라는 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한 반 이상, 한 7, 80%는 문제를 다 풀었다고 봐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식 세우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서 그림에 맞춰서 식을 세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같이 연습을 해보고요. 저랑 같이도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 혼자 문제 풀 때도 따로 그 방법대로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26이다.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x로 두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두고 문제를 세우면 돼요. 근데 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 자체를 x로 두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리긴 하는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x로 두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126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줄게요. 이게 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두면 연속하는 세 짝수라 그랬어요. 2, 4, 6, 8 뭐 이런 식으로 짝수는 두 개씩 커지죠. 그래서 그 다음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숫자는 여기다 쓸게요. x보다 얼마 큰 숫자 2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숫자는 처음 이거 여기서 또 2가 커진 거니까 2가 더 커졌으니까 얘보다는 4가 커졌겠죠. 그래서 이 세 수의 합이 126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더하면 126이 된다는 거죠. 즉 x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4를 더하면 이 값이 얼마다? 126이 된다라 그랬으니까 126인데 자, 126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x가 하나, 둘, 세 개니까 3x죠. 3x 더하기 6이 126이다 라는 거고 3x는 2항 할 줄 알죠? 2항하면 2항에서 6 빼지니까 120이고 x는 4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면서 누구나 다 보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2번 볼게요.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이고 8인 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 말은 어떤 자연수, 두 자리의 자연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의 자리라고 하고요. 여기 1의 자리라고 할게요. 근데 10의 자리 여기 있는 숫자가 8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수의 10의 자리와 여기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x라고 놔볼게요. 이 숫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8이랑 x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10이라는 숫자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0의 자리, 10과 2가 더해진 숫자예요. 다시 뭐 34 같은 경우는 30과 4가 합쳐진 거예요. 30 더하기 4라는 거죠. 즉, 요 앞에 있는 건 3이 아니고 30이고요. 요 앞에 있는 건 1이 아니라 10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8이 아니라 80이고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 x가 합쳐진 걸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즉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바꾼 수는 여기가 이렇게 10의 자리 x가 오고 1의 자리가 8이 된다는 거예요. 얘도 잠깐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x가 아니라 10 곱하기 x겠죠. 10이 x만큼 있는 거니까 이것처럼 여기처럼. 그리고 여기에 8이 더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의 2배는, 즉 이렇게 바꾼 수가 있죠. 10x 더하기 8 요거의 2배는
처음 수보다 12만큼 더 크다. 처음 수가 얼마였죠? 80 더하기 x인데 얘가 얘보다 12가 더 크대요. 즉 여기다가 12를 더해주면 둘이 같아진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걸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풀어볼까요? 20x 더하기 16은 x 플러스 92가 되는 거고, 이거 넘어갈게요. 이 x는 좌변으로 몰아서 19x는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얼마인가요? 92 빼기 16이니까 76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4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칸이 좀 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x는 4가 되겠죠. 자, 답을 조심해야 돼요. x는 4라고 구했다고 해서 x를 4라고 찾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처음 수의 1의 자리를 숫자를 이 문제에서는 그냥 그러면 x가 4가 되니까 그냥 정답이 4가 되겠네요. 끝까지 읽어봐야 될 게, 만약에 이 문제가 처음 수를 구하라 그러면 4라고 하면 틀리겠죠. 처음 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84라고 구해줘야 정답이 되겠죠. 조심하시고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니까 다 풀어놓고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올해 재원이의 나이는 16살이고 정리를 잠깐 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재원이의 나이는 16살이고 아버지의 나이는 47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재원이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몇 년 뒤에 아버지 나이가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몇 년이잖아요. 얼마가 걸리느냐. 그래서 그 몇 년을 잠깐만 x로 놔볼게요. 말했지만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면 문제가 굉장히 편해져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해주고요. 그러면 자, 1년 후면 재원이도 한 살을 먹을 거고요. 아버지도 한 살을 더 먹을 거예요. 2년 후면 재원이가 2살을 먹는 거고 아버지도 2살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x년 후라면 재원이도 16살 x년 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x년 후라면 재원이는 16살에다가 x살을 더 먹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이거 참 불편해요. 47세에서 x살을 더 드시겠죠. 그러면 요때 아버지의 나이가, 즉 요 몇 년 후에 요 아버지의 나이가 재원이 나이의 2배라 그랬어요. 즉 재원이 나이에다가 2배를 해주면 이게 아버지의 나이와 같아진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32 더하기 2x는 47 더하기 x. 자, 이항할게요. x 이항하면 2x에서 x 빼는 거니까 x는 30이 넘어가면 47에서 32를 빼는 거죠. 15. 그래서 15년 후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죠. 자, 이제 4번을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게 나왔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식만 세우면 되는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같이 그려주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4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 먼저 같이 봐요. 6%의 소금물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6%의 소금물 100g하고 9%의 소금물 200g을 섞으면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죠. 자, 식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식을 세우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떤 소금물이 있는데 이게 6%의 소금물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100g이 들어있다. 그리고 9%의 소금물. 이게 그림이 참 이해할 수 있겠죠. 200g이 여기에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섞었대요. 섞으면, 자,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네요. 둘을 합쳤기 때문에 요거의 총 무게는 얼마다? 300g이다가 되겠죠. 300g. 그리고 요것의 농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얘 농도는 몰라요. 농도는 모르는데, 그래서 얘를 x%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건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합치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우리가 어디서 따로 소금을 집어와서 더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소금, 여기 있는 소금 합쳐지면 여기 있는 소금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페에도 있는데 그것들을 뭐 봤을 거예요. 농도를 쉽게 구하는 법이나 뭐 소금을 쉽게 구하는 법 보면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금 구하는 거나 농도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6%의 소금물이니까 우리는 전체 기준, 전체가 100일 때 그 안에 미리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에 있는 소금과 여기에 있는 소금을 합치면 여기에 있는 소금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쵸? 우리는 이걸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6%라고 그랬으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그 안에 6만큼 소금이 들어있다는 거고 우리는 전체 기준이 100이니까 상관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 100일 때 알고 싶은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전체의 농도가 9%예요. 9%라는 건 역시나 전체가 100일 때 그 안에 9만큼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체가 100이 아니라 200일 때니까 기준을 200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곱하기 200을 해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될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이만큼이고요. 랜드를 더해주면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된다. 우리는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X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퍼센트이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100일 경우에 그 안에 X만큼이 소금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00이 아니라 기준이 얼마일 때? 전체가 300일 때. 그러니까 기준을 300으로 바꿔라. 그러면 기준을 그냥 곱해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00, 100 쉽게 약분되니까 6 더하기 100 약분돼서 2니까 18이 될 거고요. 둘이 더하면 얘는 103 약분이 되고 3x겠죠. 그래서 쉽잖아요. 24는 3x다. x는 얼마다? x는 8이다. 그래서 8%의 소금물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네,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도 역시 소금물의 문제인데 어려워할 것 같아서 소금물 문제를 하나 더 넣었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소금물의 문제가 훨씬 많은데 좀 쉬운 것부터 연습을 하면 될 거예요. 4%의 소금물 600g에서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5%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여라. 5%의 소금물. 문제 자체는 짧기 때문에 역시나 간단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4%의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용량이 600g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린 뺄 거예요. 얼마? 물을 뺄 거예요. 물을 뺄 거예요. 이렇게 물을. 근데 여기 농도는 어떻게 돼요? 물만 빼는 거예요. 증발시키면 물만 날아가잖아요. 소금이 날아가지 않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물 여기에 xg을 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5%의 소금물이 된다. 이게 농도가 5%가 되고요. 여기는 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600에서 xg 물이 날아갔잖아요. 그럼 그만큼 줄어들겠죠. 600 xg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잘 봐요. 여기서 물을 증발시켰잖아요. 물을 증발시켰기 때문에 소금의 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즉 여기에 있는 소금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물만 날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은 용량이 어떻다? 무게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은 얼마가 될까요? 여기에 있는 소금은 일단 물을 증발시키기 전에 소금의 양은 전체 4%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4만큼이 소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체가 100이 아니라 600, 기준이 600이라는 거고 그러면 기준을 600으로 바꿔줄 거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소금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 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산한 게 뭐예요? 소금의 양을 생각한 거예요. 물은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는 생각을 안 해줘도 되겠죠. 우리는 물만 증발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체 기준이 얼마예요? 퍼센트가 보이니까 100인데 그 안에서 5만큼이 소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기준이 우리는 알고 싶은 건 기준이 100일 때가 아니고 600-xg일 때였죠. 그러면 역시나 기준을 600-x로 바꾸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기준을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빨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106 약분이 되니까 24는 요거는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나요? 이렇게 한 번씩 전개를 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예요? 30이고 빼기 100분의 5x가 되겠죠. 이거 다시 새 페이지에다 할게요. 24는 300 빼기 100분의 5x가 되겠죠. 양변에 100을 곱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줍시다. 2400은 100 곱하니까 여기는 3만이 될 거고요. 빼기 5x다. 자, 이거 이게 30이었구나. 24가 아니고 30이었군요. 그러면 다시 해야겠네요. 그러면 공 하나를 지워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x항을 좌변으로 넘기면 5x가 될 거고요. 그리고 2400을 넘기니까 여기는 3000에서 2400을 뺐어요. 60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20이다. 즉 120g의 물을 증발시키면 우리가 구하려는 그 5%의 소금물의 농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소금물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연습을 해보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연습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6번 문제를 볼 텐데 6번 문제 역시나 문제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기만 하면 돼요. 원가에 X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렸어요. 비싸겠죠. 그래서 안 팔려서 다시 그 가격에서 이하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에 이하의 이익이 생겼다. 이때 X의 값은 얼마인가? 문제가 좀 길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보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원가 정가의 개념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내가 1000원의 물건을 사왔어요. 그럼 내가 그걸 1000원에 팔면 나는 바보짓을 하는 거죠. 아무 이익이 없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가 1000원의 이익을 붙여서 100원의 이익을 붙여서 1100원에 팔았어요. 이렇게 내가 1000원에 사왔다라는 가격이 원가고 1100원에 팔았다라는 게 정가예요. 그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간에 원가가 있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써줄게요. 뭔지 모르니까 원가가 있고 거기에 X할에 이익을 붙였대요. X할의 이익이라는 거 예를 들면 할이 뭔지 아세요? 할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할이다 그러면은 10분의 1만큼이고 2할이다 그러면 10분의 2만큼이 되는 거죠. X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가 됐어요. 정가.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될까요? X할이라는 건 원가의 X할만큼이니까 원가 곱하기 10분의 X가 되겠죠. 2할이면 10분의 2라 그랬고 3할이면 10분의 3이라 그랬어요. 10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할이. 그럼 정가라는 건 우리는 원가에 X할만큼의 값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 X할만큼의 값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원가 곱하기 10분의 X죠. 그러면 원가 더하기 원가 곱하기 10분의 X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게 정가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안 팔려서 요 정가에 이하를 할인해서 팔았다라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가에서 이하를 할인해서 팔았다라는 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정가에 이하를 뺐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우린 좀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하를 할인해서 팔았다면 나는 8할만큼의 가격을 받았다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3할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7할의 가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빠를 거예요. 자,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생각을 했고 여기도 좀 그러면 쉽게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만 해볼게요. 원가에다가 원가의 10분의 X만큼의 가격을 더하는 거니까 우리는 원가가 그대로 있고 여기가 가격이 그대로 있고 요만큼을 더 받았으니까
10분의 10 플러스 x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원가에다가 원가에 요만큼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그대로 다 받고요. 거기에 xr의 이익을 더 붙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원가를 하나의 숫자로 생각한다면 묶어낼 수 있겠죠. 묶어내면, 원가로 묶어내면 여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10분의 x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가에 이거 10분의 10이니까 곱하기 10분의 10 플러스 x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같아지는 게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 원가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가에다가 원가의 x만큼의 이익을 더 받았다라는 건 원가 그대로 다 받고 원가의 요만큼을 더 받았다라는 말이죠. 즉 원가만큼 10에 해당하는 그걸 다 받고요. 거기에 요만큼을 더 받았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표현한 거 마찬가지처럼 이하를 할인했다 그러면 얘는 정가에 8할만큼 받았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됐고 이제 다시 식을 세워볼게요. 원가가 있는데 원가에 XR의 이익을 붙였어요. 우리 이렇게 계산할게요. 이제 원가에 XR의 이익이니까 괄호 치고 안 치고 그냥 아까 그걸로 그대로 계산을 할게요. 원가에 XR의 이익이니까 원가 곱하기 10분의 10 플러스 X. 이게 정가가 되겠죠. 정가. 이게 정가가 되겠죠. 근데 요 정가에 얼마를 할인했다고요? 2할을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정가에 8할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10분의 8만큼 정가 곱하기 10분의 8만큼 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원가에 2할의 이익이 생겼다. 즉 그 말은 자 조심해야 돼요. 2할의 이익이 생겼다라는 건 이렇게 팔았더니 그 가격이 원가의 2할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2할의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원가보다 이 원가의 2할을 합친 거, 즉 이 원가의 가격 다 받고 2할을 합친 거만큼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맞죠? 원가에 2할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우린 망한 거죠. 그게 아니라 원가 그대로 가격을 다 받고요. 요만큼의 이익을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가에 요거 그대로 다 받고 그거에 요만큼을 더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정가가 원래 뭐였어요? 요거였죠. 원가에 원가 곱하기 10분의 10 플러스 x. 그러니까 바꿔놓기만 하면 되겠네요. 정가가 원가 곱하기 10분의 10 플러스 x. 그리고 요거에 요만큼의 가격이니까 우린 요거를 잠깐 요거로 바꾼 거죠. 요 정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에 10분의 8만큼 괄호를 쳐줄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원가 곱하기 10분의 12 바로 계산할게요. 10분의 12 12가 됐다. 사실은 이 괄호 있으나 없으나 인 거 알겠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원가가 굳이 얼마인지 몰라도 보일 거예요. 이게 어떤 숫자일 거잖아요. 이렇게 양변에서 약분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10 곱하기 10 즉 100분의 이거 약분 안 하고 그냥 계산할게요. 100분의 10 플러스 x 자, 곱하기 8이죠. 요거 분모 하나입니다. 얘랑 이렇게 뭐 그거 분배 따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10분의 10이다.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100 곱해서 정리를 하면 80 플러스 요거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8x는 이거 100 곱해졌으니까 약분돼서 10일 거고요. 120이다. 그럼 8x는 40이 되니까 x는 5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즉 우리는 원가에 5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다라는 거예요. 아, 이익을 굉장히 많이 붙였죠. 도둑놈 거의. 저러니까 안 팔렸죠. 그죠?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7번부터 12번까지는 한 번에 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잘 안 된다 또는 잘 풀리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